자, 표현들이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 81페이지. 자, 표현 대리의 어떤 기본적 개념들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표현 대리입니다. 밑에 2번, 대리권, 수여 표시.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수여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갑이 상대방한테다가 수여의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상대방이 수여 표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 수여 표시가 뭐냐면은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 내가 을한테 수권을 했어. 라고 병한테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상대방 병 입장에서는 을을 대리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맞나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죠. 왜 을을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이 수요 표시했잖아요. 갑이 을한테 수권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갑이 나한테.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을을 대리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계약을 했던 겁니다. 자, 을하고 계약을 실컷 다 했더니 뭔가 갑자기 갑이 말을 바꾸면서 사실 수권한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억울하죠. 네가 대리인 맞다며. 네? 그래서 계약을 했더니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 이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고 무과실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갑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자, 125조를 보시면요. 제3자에 대하여. 여기서 제3자는요. 병을 말합니다. 병한테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여기서의 타인은 을을 말하는 겁니다. 을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 표시한 자는 갑이에요. 자,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제3자 병에 대해서 타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표시한 자 갑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을과 그 제3자 병 간에 둘이서 했던 어떤 계약을 했다는 거죠. 법률 행위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대리권 줬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갑한테다가 책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알았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요? 몰랐어야 되고,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했다고 상대방한테 통보했고,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한 경우 그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둘째 줄 중간에 그 타인이 누구냐? 을이죠, 을. 타인 을이 통보받은, 수여 표시 통보받은 상대방은 누구예요? 병이죠. 병하고 뭔가 계약을 했을 때 그게 125조. 통보받은 자하고 타인하고 뭔가 계약을 했다면 그게 수여 표시 표현들이 민법제 125조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십시오. 갑이 누가 병한테 그죠? 아닙니다. 갑이 을한테 수권을 한 적이 없는데 했다라고 어떤 사실을 그냥 얘기할 뿐인 거죠. 을한테 권한을 주는 문제하고 그런 사실을 병한테 갖다가 가서 떠드는 거는 좀 이렇게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을이 통보받은 병하고 계약을 했던 게 아니라 통보받은 그 외의 자, 다른 사람, 딴 사람하고 계약을 했던 거. 요렇게 하셨다. 그럼 정 같은 경우는
전 같은 경우는 수여 표시 받은 사람이에요? 수여 표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수여 표시 받은 사람 아니죠? 이런 계약에다가 125조를 적용시킬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통보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2번 달랑 내려갑니다. 수여 표시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임의 대리는 수권을 수반하는 대리거든요. 수여 표시라는 것 자체가 야 내가 수권했어라고 말로 떠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수권 자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125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수여 표시는 말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4번 내려갑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수여 표시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갑이 병한테 수여 표시할 때, 자, 갑이 병한테다가 수여 표시를 할 때, 야, 얘가 관리인이야. 얘가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라고 수여 표시했다는 거죠. 라고 표시했다는 거죠. 그럼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관리인이라고 했어요? 관리인이라고 했죠. 그럼 125조가 되겠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관리인이라고 했을 때도 수여 표시 되겠습니까? 125조 적용되겠습니까? 자, 지금 첫째 줄 잘 보시면은 대리권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여 표시로 충분히 인정을 해준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대리인이라고는 안 했지만 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총괄 관리인이다. 야, 을이 총괄 관리인이에요. 라고 표시했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를 충분히 대리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25조가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밑에 7번 확인합니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이어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표현 대리입니다. 밑에 3번에 보시면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자, 권한을 넘겨버린 겁니다. 월권을 해버렸네. 월권을 해버렸네. 자, 갑이 을에게 처음에 수권을 하셨습니다. 권한을 줬고 을은 대리인이 맞습니다.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리인이 맞지요. 그리고 수권을 할 때 갑이요.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을한테다가 준 겁니다. 그럼 현재 을이 대리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은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차 권한이죠. 근데 여기서 을이 하라는 임대차는 안 하고 하라는 임대차는 안 하고 가가지고 갖다 팔아버리면 매각을 해버리면 이게 권한을 뭐 한 거죠? 넘은 거. 권한을 넘은 거. 그럼 권한을 넘긴 행위는 권한을 가지고 한 거, 권한 없이 한 거. 권한 없이 한 거죠. 이것도 무권이죠. 무권이죠, 무권. 물론 을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건 아니죠.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은 을이 갖고 있죠. 근데 그 임대차 권한을 넘겨서 한 거는 권한 없이 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권 대리에 해당되는 건데 상대방은 억울한 거죠. 야, 내가 확인했을 때는 매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지.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을 상대방이 을과 했던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본인한테다가 책임지라 하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자, 126조를 보죠. 대리인이 권한 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자, 그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줄에서 권한 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갖고 있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월권이라고 하죠. 월권. 권한 외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도 병을 뜻하는 겁니다. 상대방 병, 제3자. 그 제3자 상대방 병이 권한이 있다고 둘째 줄, 믿을 만한 둘째 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돼 있죠. 줄칩니다. 정당한 이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라는 거는 선의 무과실을 뜻하는 겁니다. 선의 무과실. 이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효가 돼버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지금 타이틀이. 자,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어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는 이 말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거는 전제로 깔고 있는 거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다, 권한이 없었다는 거다.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있어야 권한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여기 있죠. 수여 표시 같은 경우는 을한테 대리 권한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어. 여기 같은 경우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긴 있죠. 무슨 권한이 있었죠? 임대차 권한이 있었죠. 권한이 있긴 했는데 그 권한 내에서 했다, 권한을 넘겼다. 넘긴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겼다는 건 권한을 전제로 하는 거죠. 아니, 권한이 있어야 권한을 넘기는 거지. 권한이 없으면 넘겨, 못 넘겨? 없으면 못 넘기죠. 있어야 넘기죠. 있어야지. 있어야지 넘깁니다. 그 권한이 기본 대리권이라는 거죠. 그 권한이 기본 대리권. 그게 있어야 넘기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거는 기본 대리권이 없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4번 단락을 확인해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단락. 사자. 이 사자라는 거는 심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심부름.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심부름, 사자. 이 사자 삼국지 보면 많이 나오죠. 삼국지에 맨날 사자 나오죠. 사자. 네? 전달하러 왔다면서. 사자 죽이면 안 되죠. 사자 죽이면 안 되죠. 일상 가사 대리권. 뭐 무슨 공법상의 대리권. 뭐 복대리권, 표현 대리권, 기타 등등등 전부 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시험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뭐가 나오든지 간에 기본 대리권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된다고. 자, 5번입니다. 월권 행위를 할 대리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뜻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6번 내려갑니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 기준 판단이에요. 대리행위 당시라는 거는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 그때 당시.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그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지를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를 좀 보죠. 판례를 보시면은 사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행동에 있어서 둘째 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표현 대리 법리 126조가 적용돼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2번에서 말하는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에 해당되고 표현 대리는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자, 3번 보세요.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였어요. 근데 표현 대리인이 대물 변제를 했다. 뭐를 하셨다고요? 이 양반 가서 대물 변제. 처음에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서류 줄 테니까 서류 받아가지고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갑이 을한테다가 처음에 줬던 권한 같은 경우는 등기 신청의 권한을 줬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등기 신청 권한을 줬는데 을이 등기 신청 권한을 받아서 등기소는 안 가고 상대방 만나갖고 그냥 등기를 갖다 넘겨버린 거예요.
물건으로 동갑화버렸다. 물 변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죠? 아유 잘 됐다. 나 병한테 빚지고 있었는데 가서 부동산 줘버려야 되겠다. 대물 변제해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기 신청하는 거 있죠? 이거는 공법상 권한이에요. 사법상 권한이요? 공법상 권한이요? 공법상의 권한. 근데 을이 공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했던 행동을, 그 행위는 대물변제라는 사법상의 어떤 행위를 했던 거예요. 공법상의 권한이 기본 대리권이었고 바깥에 나가서 했던 행동은 사법상 행위였던 거죠. 그러면 같은 종류예요? 이게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죠. 다른 종류니까 권한을 넘긴 거예요? 권한 안 넘긴 거예요? 많이 넘긴 거예요. 다른 종류로 하셨으면 더 많이 넘겼다는 거죠. 더 많이 넘긴 거. 그러니까 126조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번 판례처럼 자 등기 신청 행위 갖고 있던 권한은 근데 바깥에 나가서 대물 변제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전혀 별개의 행위를 했던 경우 다른 종류로 했어도 많이 넘긴 거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 가능하다고 했던 겁니다. 자, 왼쪽 밑에 봐보세요. 왼쪽 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3번 단락. 동그라미 3번 단락.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아예 존재 자체를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 단락.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가 동종,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 비슷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봤던 판례인 거죠. 그죠? 갖고 있던 권한은 공법상의 권한. 바깥에 나가서 하신 거는 사법상 행위. 다른 종류로 하셨던 거죠. 이런 경우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넘긴 거다 안 넘긴 거다? 그래도 넘긴 거.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판례도 봅니다. 판례 4번 판례. 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근데 그 복대리인이 갖고 있던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것도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대리권도 전부 다 기본 대리권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5번 내려갑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 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었던 거죠. 이 경우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갑이 처음에 을한테 수권을 한 거죠. 수권. 권한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일단 수권을 해가지고요. 을이 대리인으로가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갑이 을한테 줬던 권한은 임대차 권한이었어요.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을한테다가 준 겁니다. 임대차 권한. 근데 여기서 을이요 임대차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갑이 수권했던 거를 철회합니다. 철회하니까 더 이상 을은 대리인 아니잖아요. 그럼 대리 행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후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어떤 계약을 해버리면 이건 대리인이 뭔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뭔가 행위를 한 거죠. 소멸 후에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멸 후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129조가 적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째, 대리권한이 없어진 후에 상대방 만나서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경우는 129조가죠. 129조가 뭐였죠? 83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소, 멸, 후의 표현 대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 임대차 권한을 줬는데 그 이후에 권한 줬던 거를 철회하였다. 자, 그러면 을에게 대리 권한이 없어졌는데 이후 을이 상대방 만나서 임대차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소멸 후에 어떤 행위를 했던 건 맞지만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기본 대리 권한을 그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넘겨서 한 거예요? 넘겨서 한 거죠. 넘겨서. 이렇게 넘기시면은 126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멸 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갖고 있던 대리 권한 내에서 했어야지 소멸 후 표현 대리인 거지, 넘기시면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판례 아까 5번 판례에서 소멸 후에 뭔가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소멸 후의 행위가 있긴 있었는데 문제는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넘겼다는 말 나오면 이때는 129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126조. 126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를 지문을 다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떤 지문을 봤었냐면은 자, 페이지가 일단 74페이지요. 74페이지. 74페이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뒤로 가세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자, 돌아가시고요. 자, 다른 문제 풀어보죠, 그러면. 자, 84페이지 와보세요. 84페이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입니다. 표현 대리 옳은 것은, 자,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자,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을이 갖고 있었던 임대차 권한 있죠. 그 권한이 철회를 통해 없어졌고, 권한이 없어졌고, 이후에 소멸 후에 뭔가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는 126조가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6조. 근데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성립되려면은 기본 대리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을한테 수권을 했잖아요. 수권을 했다가 철회했잖아요. 을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 없어요? 대리권 없죠. 무권 대리잖아요. 유권이라고 무권이라고요? 무권이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해요. 학자들이 비판합니다. 아니 판사님,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기본 대리권 있는 상태에서 뭔가 권한을 넘겼을 때가 권한 넘은 표현 대리라고요. 지금 이 사례는 권한이 있다고 권한이 없다고? 없다는 거죠. 기본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누가요? 학자들. 근데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무권도 기본 대리권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이상 궤변을 드러났다. 무권, 권한이 없는 그 상태조차도 기본 대리권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라는 거는 그것이 뭐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그냥 싹 다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표현 대리든 뭐 복 대리든 뭐 복 대리든 뭐 일상 가사 대리고 뭐 공법상 대리고 다 상관없고 싹 다 포함시켜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반전이죠. 무권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라는 것이 완전 반전이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고 한 거예요. 판사가. 응?
또 이상 궤변 늘어놓고 있죠. 또 궤변을 또 판사가 늘어놓죠. 하지만 우리 시험은 판례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의 논리는요. 판사님의 논리는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126조에서 말하는 그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1번 선다에서 소멸했던 없어진 그 대리권을 줄칩니다. 소멸한 대리권. 소멸한 대리권 줄칩니다. 쓰세요. 무권이란 말이죠. 무권. 무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2번 일상 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틀림. 자, 3번입니다. 등기 신청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아니고요. 이거 갖고 밖에 나가서 사법상의 행위를 하셨던 거죠? 다른 종류로 하셨던 거죠? 상관없죠. 그것도 권한을 넘긴 건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다. 오케이, 3번 정답이죠. 자, 4번은 지금 복대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대리 권한도 권한 넘은 표현 대리에 기본 대리 권한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5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근데 이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었던 거죠. 그럼 너 잘못 있으니까 내 책임하고 네 과실하고 저기 퉁치자. 과실 상계시키자. 그거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오른쪽 2번 문제로 갑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 이거는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입니다. 복대리인의 그 권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고요? 될 수가 없다고요?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 물어보면 그냥 다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유권이고 무권이고 복대리고 뭐고 다 된다. 틀림. 3번 대리 행위 자체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버려서 무효로 돼버렸잖아요. 이거 절대적 무효. 표현 대리는 될 수 없죠. 표현 대리라는 거는 효력을 유효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강행 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될 수 있다고 될 수가 없다고 될 수 없습니다. 4번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 대리권 물어보면 그냥 다 된다고 하시면 된다고. 그럼 4번도 틀린 거잖아요. 자,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습니다 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 그 판단 시점은 대리 행위 당시, 계약 당시 말하는 거죠. 맞아요. 5번 정답이죠. 자, 대리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뒤로 가서 이제 무효와 취소 좀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자, 의부터 봅니다. 무효가 됐든 취소가 됐든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존재해야 무효라고 하든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든 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번에 무효 취소 의의를 보겠습니다. 무효는 특정인 주장 여부 상관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기는 걸 무효라 그래요. 효력 없음. 그러니까 무효는 효력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어떤 상태. 자, 반면 둘째 줄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했던 법률행위를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무효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취소라는 거는 어떤 권리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째 줄의 무효는 효력의 상태에 따른 뜻이고요. 효력 상태. 자, 둘째 줄의 취소 같은 경우는 무효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권리 행사를 말하는 것이다. 자, 내려갑니다. 두 가지 구별인데요. 자, 1번 주장권자. 무효는 어차피 누구라도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되고 길 지나가던 사람이 해도 되고 다 하셔도 돼요. 저 무효다라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자, 반면에 취소권은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죠.
그죠? 취소권자 몇 사람 있어요? 첫째, 누가 취소권자죠? 쓰세요. 차고한 사람. 차고했던 사람 취소권자. 또 누구 있었죠? 사기 강박 당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한 자. 차고한 자. 사기 강박 당한 자. 취소권자고 또 취소권자 또 있죠. 또 누구 있어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나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들 같은 경우 제한 능력 자체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법정 대리인도. 제한 능력자의 보호자인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권자가 지금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얘네들만 취소권자입니다. 얘네들만 취소권자다. 기본적인 취소권자 5명입니다. 착사강제 법정대리. 자, 2번 주장기간이요. 무효는 주장하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주장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근데 취소는 제척기간이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 행사기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거 잠깐 보고 올게요. 99페이지 와보세요. 99페이지. 자, 99페이지 와보시면은 중간 네모 7번에 취소권 행사 기간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해가지고는 3년 내로 행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법률행위를 했던 한 그 날로부터 해가지고는 10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 87페이지에서 유동적 무효, 여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봐놓습니다. 유동적 무효는 우리 시험 관련해서 3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말하는 무권 대리 유동적 무효고요. 자,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해.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한 장 넘겨보세요. 88페이지예요. 무효인 법률행위 확인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의사 무능력자, 2번에 확정 불가능, 3번 원시적 불능, 4번 강행규정 위반, 5번 반사회, 6번 불공정, 1번부터 6번까지가 전부 다 절대적 무효들입니다. 절대적 무효. 자, 그리고 7번하고 8번 비진위 표시 상대방 악의과시라고 통정어휘가 상대적 무효.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다가 확정적 무효. 무슨 무효라고요? 싹 다 확정적 무효들입니다. 그럼 확정적이지 않은 건 뭐가 있는데, 확정적이지 않은 거는요, 유동적인 거는 아까 한 장 앞에서 봤던 무권리자, 무권대리,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3가지가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네모 2번에 보시면 일부 무효의 법리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무효 파트를 그리고 취소 파트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조건 기한까지 가게 되면은 총칙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물권법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